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고학자 김민수입니다. 지난주에 들려드린 강원도의 사라진 마을 얘기는 어떠셨나요? 무섭기도 하지만 신비롭고 재밌지 않으셨나요? 오늘도 우리나라의 신비한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에 있는 삼형제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위는 단순한 자연 조형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가슴 아픈 전설과 함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이 숨어 있어요. 한탄강,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더욱 유명해졌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강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세 개의 바위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조선 중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연천군 정고급 일대에 박씨 성을 가진 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가 삼형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대수는 25, 둘째 박이수는 22, 막내 박삼수는 20살이었어요. 이들은 마을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우애가 좋고 효심이 깊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큰아들이 아버지 역할을 하며 동생들을 돌봤고 삼형제가 힘을 합쳐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어요. 그들이 사는 마을은 한탄강 옆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삼형제는 모두 농사일에 능숙했고 특히 여름철 논농사 때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들이었어요. 성실하고 부지런했던 이들 덕분에 홀어머니도 다른 집에 비해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독 더웠어요. 왜군의 침입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서도 농사일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한양과 가까워서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그만큼 식량 확보가 더욱 중요했죠. 어느 무더운 7월의 어느 날 삼형제는 새벽부터 논에 나가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햇볕이 특히 강했고 습도까지 높아서 일하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오전 내내 일을 하던 삼형제는 점심때가 되자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형님, 너무 더워서 못 견디겠어요. 막내 삼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더운 날에는 잠깐 강에서 몸을 식히고 오는 게 어떨까? 둘째 이수도 동조했어요. 큰아들 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강에서 함부로 놀지 말라고 당부하신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동생들의 지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잠깐만 발만 담그고 오자. 하지만 깊은 곳에는 가지 마라. 삼형제는 도구를 정리하고 한탄강으로 향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그나마 숨통이 트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발만 담그고 있으려고 했는데 너무 시원해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시원할 수가. 막내 삼수가 즐거워하며 물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형들도 동생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무더위로 지쳐있던 마음이 잠시나마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상류에서 물이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상류 지역에 국지성 소나기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얕고 잔잔했던 한탄강이 순식간에 거센 급류로 변했어요. 물이 이상해. 큰아들 대수가 급하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막내 삼수가 갑자기 휩쓸려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수영을 제법 할 줄 알았던 삼수였지만 갑작스러운 급류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삼수야, 둘째 이수가 소리치며 막내를 구하러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안 돼. 큰아들 대수도 급하게 뒤따라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탄강의 급류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잔잔해 보이던 강이었는데 물이 불어나니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둘째 이수는 간신히 막내 삼수에게 다가갔지만 둘 다 급류에 휘말려 점점 하류로 떠내려갔어요. 큰아들 대수는 필사적으로 두 동생을 향해 헤엄쳐 갔지만 거리는 점점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형님, 어머니를 잘 모셔주세요. 둘째 이수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형님,
저희는 괜찮으니까 빨리 나가세요. 막내 삼수도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큰아들 대수는 동생들을 버리고 혼자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두 동생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도 급류에 휘말려 세 형제 모두 한탄강의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 삼형제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삼형제가 한탄강 쪽으로 간 것을 봤다고 했고 강가에 가보니 그들의 농기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총 출동해서 며칠 동안 강을 뒤졌지만 삼형제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탄강의 급류가 워낙 세서 아마도 하류 어딘가로 떠내려간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세 아들을 모두 잃은 거예요. 그것도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더위를 식히려고 강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거였죠. 내가 강에 가지 말라고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자신을 탓하며 매일 한탄강가에서 울었습니다. 대수야, 이수야, 삼수야. 어머니가 여기 있다. 제발 돌아와라. 어머니의 절규가 매일 강가에 울려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말려도 어머니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아들들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그저 아들들만 기다렸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평소처럼 강가에 나가보니 강 한가운데 세 개의 커다란 바위가 솟아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바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세 개의 바위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저건 설마. 어머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 개의 바위는 각각 크기가 달랐어요. 가장 큰 바위, 중간 크기의 바위, 그리고 가장 작은 바위가 나란히 서 있었는데 마치 큰아들, 둘째, 막내를 닮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급하게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바위들이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거였거든요. 이건 분명히 삼형제의 혼이 바위가 되어 어머니 곁으로 돌아온 거야. 마을의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효심이 깊던 아이들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슬퍼하시는 걸 보고 견딜 수 없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삼형제의 영혼이 바위가 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바위를 삼형제 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매일 바위 앞에 가서 아들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대수야, 오늘도 어머니가 왔다. 둘째야, 막내야. 너희들이 이렇게 바위가 되어서라도 어머니 곁에 있어주니 고맙구나. 신기한 것은 어머니가 바위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는 점이었어요. 그전까지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슬퍼했는데 바위가 나타난 후로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삼형제 바위가 나타난 후부터 한탄강에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 바위 주변에서만 물의 흐름이 이상해진다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잔잔하던 강물이 바위 근처에서만 유독 소용돌이를 일으키거나 급류가 생기곤 했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이 그 근처에서 수영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물살이 갑자기 세어지면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었죠. 1620년경 삼형제 바위가 나타난 지 약 30년 후의 일입니다. 인근 마을의 20살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한탄강에서 수영을 하러 왔어요. 그들은 삼형제 바위의 전설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젊은 혈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까짓 바위가 뭐 어때서? 그냥 미신이잖아. 청년은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위 근처로 헤엄쳐 갔어요. 그런데 바위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 이르자 갑자기 물살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청년은 무언가에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물속에서 누군가가 다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청년이 급하게 헤엄쳐 나오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했어요. 살려줘. 청년의 비명을 들은 친구들이 급하게 구하러 왔지만 이상하게도 친구들이 접근하자 갑자기 물살이 잔잔해지면서 청년이 쉽게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그날 이후로 열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면서 계속 중얼거렸다고 해요. 새 형제가 나를 데려가려고 했어. 같이 가자고 했어. 마을의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해주고 나서야 청년의 열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청년은 절대로 한탄강 근처에 가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약 200년 동안 삼형제바위 근처에서는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특히 삼형제와 비슷한 나이대의 젊은 남성들이 그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이상한 경험을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실제로 익사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였어요. 1654년에는 22살의 한 청년이 삼형제바위 근처에서 익사했고 1678년에는 3명의 형제가 함께 놀러 왔다가 모두 물에 빠져 죽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삼형제의 혼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어요. 외로운 삼형제 영혼들이 또래의 젊은이들, 특히 형제들을 자신들의 세계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었어요. 특별한 패턴이 있었거든요. 효심이 깊거나 형제간의 우애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701년에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구하러 다니던 한 청년이 삼형제바위 근처에서 길을 잃었는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 근처에서 귀한 약초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1723년에는 가난한 삼형제가 한탄강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는데 삼형제바위 근처에서만 유독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삼형제바위의 영혼들이 선악을 구분한다고 믿게 되었어요. 효심이 깊고 형제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지만 불효하거나 형제간에 우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준다는 것이었죠.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삼형제바위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1820년경에 기록된 연천 지방의 지방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탄강 가운데 있는 새 바위는 효성이 지극한 삼형제의 혼이 변한 것이라 전해진다. 이 바위 근처에서 불경한 마음으로 물놀이를 하면 반드시 재앙이 따르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면 가뭄에도 비를 내려주고 홍수에도 피해를 막아준다고 한다. 실제로 삼형제 바위는 그 지역의 기우제 장소로도 유명했어요. 가뭄이 심할 때 마을 사람들이 바위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 신기하게도 비가 내렸다는 기록들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1832년 대가뭄 때는 마을 전체가 삼형제바위 앞에서 3일 동안 기우제를 지냈는데 마지막 날 밤에 갑자기 큰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결되었다고 해요. 1856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삼형제바위를 함부로 대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1841년에는 한 부자가 삼형제바위 주변에 방둑을 쌓아서 자신만의 연못을 만들려고 했다가 공사 도중에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일제강 점기에도 삼형제바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1920년대에 일본인들이 한탄강 일대를 측량하면서 삼형제바위를 옮기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작업을 시작한 첫날부터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요. 다이너마이트로 바위를 폭파하려고 했는데 화약이 제대로 터지지 않았고 크레인으로 옮기려고 했더니 크레인이 고장났으며 심지어 작업자들이 계속 다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일본인들도 포기하고 바위를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해방 후 1950년대부터는 좀 더 현대적인 관점에서 삼형제바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 삼형제 바위는 한탄강, 용암대지가 형성될 때 생긴 자연적인 암석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1960년대에는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이 삼형제 바위 근처에서 야영을 했는데 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어요. 밤 12시경에 갑자기 강 쪽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젊은 남자 3명의 목소리였는데 형님, 어머니는 안녕하시지?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시는 것 같아 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야영객들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1970년대에는 한 사진 작가가 삼형제 바위를 촬영하러 왔다가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맑은 날씨였는데 삼형제 바위만 촬영하면 사진이 흐리게 나오거나 이상한 형태가 나타났다고 해요. 다른 풍경은 다 선명하게 나오는데 삼형제 바위만 찍으면 바위 주변에 희미한 인형 같은 것들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카메라 고장인 줄 알았는데 다른 카메라로 찍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위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찍으니까 정상적으로 나오더라고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삼형제 바위는 점점 관광지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이한 사건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1983년에는 서울에서 온 한 가족이 삼형제 바위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아들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구조되었지만 그 아이는 한동안 열병을 앓으면서 계속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해요. 세 형이 나하고 놀자고 했어요. 같이 물속에서 살자고 했어요. 무서워서 안 간다고 했더니 그냥 놔줬어요. 1987년에는 연천 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삼형제 바위에 갔다가 혼자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3일 만에 발견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삼형제 바위에서 10km 떨어진 하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학생은 자신이 어떻게 그곳까지 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삼형제 바위 근처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삼형제 바위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더욱 활발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계속 보고되었습니다. 1993년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삼형제 바위 주변의 자기장을 측정해 봤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자기장의 강도가 이상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1995년에는 한 수중 촬영 전문가가 삼형제 바위 주변의 강바닥을 촬영했는데 신기한 발견을 했어요. 바위 주변의 강바닥에는 다른 곳과 달리 특이한 형태의 돌들이 둥글게 배열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죠.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배치해 놓은 것 같았어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돌들 주변에서는 물의 흐름도 다른 곳과 달랐어요. 제가 직접 삼형제 바위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질학적 관심에서 시작했는데 조사를 진행하면서 점점 더 신비로운 면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삼형제 바위 주변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생태계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바위 주변에서만 발견되었고 심지어 일부 어종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종이었어요. 또한 바위 주변의 물의 성분도 다른 곳과 미묘하게 달랐어요. 미네랄 함량이 높았고 특히 철분과 마그네슘 수치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2000년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서울에서 온 세 형제가 삼형제 바위를 구경하러 왔는데 큰형이 갑자기 바위 위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위에 발을 디딘 순간 갑자기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어요. 둘째와 셋째가 급하게 구하러 들어갔는데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수영을 못하던 둘째가 그날만큼은 물속에서 마치 물고기처럼 헤엄을 쳤다고 해요. 세 형제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그들이 증언한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생긴 세 명의 형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주면서 형제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되지 말고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삼형제 바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특히 형제 간의 우애를 다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003년에는 부산에서 온 한 가족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세 아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다투고 지냈는데 어머니가 삼형제 바위 이야기를 들려주며 함께 여행을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들이 시큰둥했지만 삼형제 바위 앞에서 그 슬픈 전설을 직접 들으니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바위 앞에서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앞으로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날 밤이었어요. 세 아들이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해요. 꿈에서 삼형제 바위에 세 형제가 나타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너희들도 우리를 본받아서 평생 형제처럼 지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세 아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되었고 매년 삼형제 바위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2005년에는 제가 직접 삼형제 바위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과학적 조사를 위해서였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밤 11시경부터 바위 주변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물의 색깔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을 받은 물이 마치 은색으로 빛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정이 되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형제 바위 주변에만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곳은 맑은데 바위 주변에만 하얀 안개가 감돌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세 명의 젊은 남자가 바위 위에 앉아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계속 관찰하니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려고 하면 안개가 걷히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경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매우 슬픈 울음소리였는데 마치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울음 같았습니다. 대수야, 이수야, 삼수야 하는 소리까지 희미하게 들렸어요. 삼형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삼형제 바위의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이곳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 한국의 유명한 영능력자가 삼형제 바위를 방문했어요. 그는 바위 앞에 서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세 형제의 영혼이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한은 없어요. 오히려 자신들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는 또한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바위들은 실제로는 세 형제의 무덤이에요. 그들의 시신이 이곳 강바닥 깊은 곳에 묻혀 있고 바위는 그들의 혼이 만든 무덤 표지석 같은 것입니다. 2010년에는 고려대학교 고고학과에서 삼형제 바위 주변을 정밀 조사했어요. 수중 탐사 로봇을 이용해서 강바닥을 조사한 결과 정말로 바위 아래쪽에서 인골로 추정되는 물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발굴은 하지 못했어요.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했거든요. 삼형제의 영혼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2015년에는 삼형제 바위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의 일부로 지정되면서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이한 현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2020년에 일어났어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시기였는데 한 지역 주민이 우연히 삼형제 바위를 지나다가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바위 위에서 3명의 젊은 남자가 나란히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방향이 예전에 그들이 살았다는 마을 쪽이었어요. 제가 지난 25년간 삼형제 바위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곳이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몇 가지 특이점들이 있어요. 첫째, 바위 주변의 자기장이 다른 지역보다 강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뇌파에 영향을 주어서 환각이나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둘째, 바위 주변의 물의 성분이 특이합니다. 높은 미네랄 함량이 물의 음향 전달 특성을 바꿔서 이상한 소리를 들리게 할 수 있어요. 셋째, 바위의 형태와 위치가 특별한 음향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바람이나 물소리가 증폭되어서 마치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학적 설명들로도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경험을 하거나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환각으로는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형제 바위에는 정말로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영혼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자연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삼형제 바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가족의 사랑, 형제간의 우애, 효심의 소중함 같은 가치들 말이죠. 삼형제 바위를 찾는 사람들 중에는 가족 관계가 좋지 않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슬픈 전설을 듣고 나면 대부분 마음이 바뀝니다.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작은 다툼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되죠. 또한 젊은이들에게는 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자연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제가 권하는 삼형제 바위 방문법이 있어요. 먼저 그곳의 역사와 전설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세요.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삼형제와 그 어머니의 아픔에 공감하려고 노력하세요. 바위 앞에 도착하면 잠시 묵념을 하면서 그들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 특히 형제 자매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보세요. 무엇보다 함부로 바위에 올라가거나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삼형제의 영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관람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삼형제의 영혼들은 악의가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삼형제 바위를 떠날 때는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겠다고 약속하면 더욱 좋아요. 삼형제 바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사랑과 희생이 깃든 신성한 장소예요. 그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삼형제 바위를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삼형제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우리나라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댓글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